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사자수학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우실 말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일상생활에 대한 규칙들을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친 구절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약간 좀 이런 예의는 지켜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할 정도로 좀 수긍이 가는 구절들인데요.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물립 문중, 물좌 방중, 행물 만보, 좌물 의신. 한 번 더. 물립 문중, 물좌 방중, 행물 만보, 좌물 의신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면 이 구절은 다 말물 하지마 라는 뜻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지마죠. 근데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경고하듯이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립 문중, 하지마 물 말물, 설립 문문 가운데 중. 자, 문 가운데 서 있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우리가 서양식 집에서 아파트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대문을 하나만 쓰게 되고 방문을 또 우리 문틀이 있는 문지방이 있는 곳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에 이렇게 문지방 같은데 문에 서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 거슬리게 되니까 안전하지 못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급한 일이 됐을 때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쪽으로 항상 비켜 있고 문 가운데 앉지 말라고, 서 있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또 하나 볼까요? 물좌 방중, 방 가운데 앉아 있지 말라.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방 가운데, 그럼 어디에 앉으라는 얘기냐?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방 하나를 씁니다. 저를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정말 방 하나에 우리 6식구, 엄마, 아빠, 제 동생들 해서 이렇게 6명이 살았는데, 한 사람이 방 가운데 다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옆에서 이렇게 통행이 불편해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행동을 바르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방 가운데는 혼자 딱 차지하게 앉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앉을 곳이나 어떻게 공간 활용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의 바르게 한쪽으로 조금 방 가운데는 앉지 말고 차곡차곡 안쪽부터 아니면 바깥쪽부터 아니면 빈 공간을 약간 남겨놓고 이렇게 앉으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자리에 앉는 거 보면 성격들이 약간 드러나죠. 적극적으로 맨 앞줄 가운데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자리가 많아도 맨 뒤쪽 끝에 사각지대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떨어져 앉는 사람의 성격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런 것도 어느 책 보니까 심리적으로 다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같이 쓰는 공동에서는 방 가운데 떡하니 앉아있게 되면 상당히 사람들한테 이동이나 어떤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쪽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남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앉아라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물 만보인데요. 행동을 할 때에는 만보, 거만하게 걷지 말라. 그래서 일단 걸어 다닐 때마다 너무 건방 떨지 말고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이 사자수학의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 주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을 참 중시하게 되는데요. 행동할 때 만보, 거만하게 걷지 말라. 거만하다는 말은 모든 장소를 자기가 쓰는 것 양, 전세 낸 양 이렇게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라가 되겠지요. 그 다음 좌물 의신입니다. 앉아있을 때에는 몸을 기대어서 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른한테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주 건방지게 다리 꼬고 기대고 막 이렇게 턱 빼고 이렇게 앉는 모습은 어른들 앞에서 바른 행동은 아니죠. 그래서 바르게 이렇게 꼿꼿하게 예의 바르게 손 모으고 앉아있는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좀 기대고 거만하게 그렇게 앉지 않는 것이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사자수학에서 이런 예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 가운데 서 있지 말고 방 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지 말고 걸어 다닐 때 너무 건방 떨면서 걸어 다니지 말고 앉아 있을 때에도 이렇게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발을 꼬거나 턱을 괴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말라라고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정말 사자수학을 이렇게 배워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꼭 지켜야 되는 예의 번절들 하나씩 있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하는 건 아니야. 자, 항상 하는 얘긴데요. 또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부모가 바른, 예의 바른 지도를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몸소 그렇게 예의 바른 행동을 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아,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상당히 인사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인사하고 내릴 때도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웃 저는 모르는 이웃이 몇 층에 사는 어머니세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칭찬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엘리베이터 탈 때 내릴 때 인사했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엄마가 했던 대로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이 좋게 저한테까지 오는 칭찬을 듣게 되는 걸 보고 정말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어떤 게 또 의자에 앉아 있을 때조차도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해주시면 그것이 진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두 번째, 침즉 연금, 식즉 동안, 거처 정정, 보리 안상. 한번 볼게요. 침즉 연금, 침즉 연금. 잠잘침, 곧즉, 이을련, 이불금자인데요. 자, 이 구절에서는 잠잘 때, 먹을 때, 거처할 때, 걸어 다닐 때 또 어떻게 해라 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즉 연금인데요. 잠잘침, 곧즉, 이을련, 이불금자가 돼서 잠을 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란히 이불을 덮는다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혼자씩 혼자 자지만 옛날에는 형제 자매도 많고 방이 비좁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불 덮고 이렇게 자죠. 저도 여동생이랑 방을 같이 썼는데 정말 이불을 각자 덮지 않고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자랐는데요. 어느 순간 자다 보면 이불을 한 사람이 똘똘똘 말고 있어서 한 사람은 새우잠 자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들어오셔서 이불 같이 덮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던 게 있는데 또 사춘기 때 같이 이불 덮으면서 낄낄대고 웃고 막 간지럼 피고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란히 이불을 같이 잔다라고 해서 옛날의 생활 풍습을 약간 그런 데서 온 말이 같고 두 번째 친즉 동안입니다. 식즉 동안 먹을 식, 밥 먹을 때에는 같은 밥상을 대한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뭐 대가족을 사니까 잠잘 때와 마찬가지로 같이 밥을 먹게 되면 같은 밥상에서 먹게 되니까 같은 밥상에서 먹으면서 또 지켜야 되는 예의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여기서는 같은 밥상에서 앉아서 먹어라. 혼자 따로따로 먹게 되면 저는 주부로서 정말 식구들이 한 번에 먹지 않으면 상을 몇 번을 차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같이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얼굴도 그때 보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밥을 먹을 땐 같은 밥상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거처 정정인데요. 거처예요. 살 것, 고처, 편안할 정, 고요할 정. 편안할 정, 고요할 정자인데요. 거처. 사는 곳은 될 수 있으면 조용한 곳에서 조용조용 사는 거죠. 요즘 아파트 생활 많이 하면서 층간소음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층간에서 서로 좋지 못한 소리, 좀 시끄러운 소리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의 이웃 간의 예의잖아요. 그래서 거처할 때는 정정하라. 살 때는 최대한 조용조용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밤 시간, 이른 시간 조심
조심하시고 생활의 소음 최대한 질질질 끊는다든지 쿵쿵거리고 아이들 뛰는 거 자제하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층간소음도 없고 얼굴 붉히는 일 없죠. 정말 사는 것을 너무 시끄럽지 않게 거처는 조용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보리 안상입니다. 걸음보 발분리 편안하란 자세할상, 걸음보 발분리 편안하랑 자세할상. 보울입니다. 걸음걸이는 편안하고 자세하다는 말은 막 뛰어다니지 말고 종종종종 거리지 말고 편안하게 조용조용 상세하게 총총총 이렇게 좀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걸어다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는 아주 편안한 자세로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가르칩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저도 들어갔을 때 기억하는데 선생님이 뒷짐지고 어떻게 걸음을 걷는 거고 복도를 다닐 땐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런 교육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옛날 사자수학을 배웠던 아이들도 훈장쌤한테 이렇게 잠잘 때, 먹을 때, 살 때, 집에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정말 세세한 생활 지침을 받았던 교재 같아요. 옛날 모습이 좀 그려지죠. 요즘하고 약간 접목하셔서 가르치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한 말처럼 여러분의 행동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니까 예의 바른 행동, 바른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못했다면 고치셔야 되겠고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사자수학에서 이렇게 행동 생활 어떻게 해야 일상생활에서 바른 행동인지를 한번 배우셨습니다. 부분에다가 한번 살짝 정리해 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 하시면 이런 글귀들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와 이런 공부 같이 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